그럼 증오감이 어떻게 정신병을 만드는가? 증오감과 정신병리를 어떻게 관계 지어서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임상 관찰에 의하면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그룹은 증오감을 바깥으로 내어 던지는 그룹입니다. 자기의 증오감을, 모든 증오감을 똘똘 싸가지고 밖에다 던지는, 밖으로 내어 뿜는, 이러한, 부류를 한 부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증오감을 밖으로 투사하기 전에 첫째 하는 게 자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기. 그래서 마음에 막 증오하고 화가 나고 이런 사람들 첫째 하는 과정은 문을 닫아버려요. 남하고 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야 되는데 문을 닫는 것이, 그리고 문을 닫기 때문에 자연히 이런 사람들은 퇴행된, 후퇴된 삶을 해요. 위드주로운 된 이 세상에서 떠나서 혼자 살다시피 하고, 남들하고 같이 만나도 절대 마음을 안 열고 위드주로운 상태에 있고, 자연히 이러기 때문에 평소에 공상이 많아져요. 공상. 왜냐하면 현실하고 자꾸 소통을 해야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문을 꽉 닫아버리면, 마치 창문을 꽉 닫으면 어떻게 되죠? 예? 예? 공기 소통도 안 되고, 그렇죠. 답답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꽉 닫다 보니까 공상이 많아져. 심하면은 망상을 하게 되죠. 공상과 망상이 많아지는 것이, 이 마음의 문을 닫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현상이 뭐냐 하면, 대개 이런 사람들은 남을 의심합니다. 의심해.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 정상이라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날 그렇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믿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나요? 믿을 사람이 많아지나요? 예? 없죠? 믿을 사람이. 조금 믿었다 하면 보면 딴짓이 있나? 자기도 모르게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문을 닫은 사람에게는 특히 더 불신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못 믿는 것에 몇 배 더 못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 놀러 갔다 하면,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갖다 주면 마셔야 되는 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문을 닫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예? 물 속에 누가 독을 넣는지 모른다. 저 친구가 나를 갖다가 잘못되게 하려고 뭘 섞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병이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온갖 형태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상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단절하다 보니까 상대를 대할 적에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이 많다고. 오해. 상대방은 꿈에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전에도 저런 말 할 때 보면 나를 모욕하려고 저러 하는구나. 자기가 미리 딱 정해서 갖다가 붙인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공격해. 조그만 일이 있으면 공격하는데 바빠요. 공격하는데. 어디 지나가다가 옷을 슬쩍 스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걸어가다 옷을 스치면은 예? 그냥 가거나 미국 사람 같으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증오감을 밖으로 내뿜는 사람은 그걸 계기로 막 싸워. 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당신이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랬나 하고 따지고 3년 전에도 언제 한번 내 옆에 지내갔지. 막 8년 전에 또 전에 그때 보니까 또 있었다고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을 오장육부를 건드리는 이런 행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개 공격하는 모습은 처음에 공격은 수동적 공격을 해요. 수동적 공격. 맞아요. 패시브 어그레션을 합니다. 패시브 어그레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수동적 공격. 수동적 공격. 패시브 어그레션. 이거는 여기는 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격을 하되 행동을 아니함으로 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수동적 공격이라 그래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공격을 하되 행동을 안 함으로 해서 상대를 골치 아프게 굴탕 먹이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나요? 예를 들면 그것도 수동적 고의. 아들이 장가 갈 때도 되고 뭐 나이가 충분한데 하지도 않고 늘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용용 화나지 또 인사하고 가고 수동적 공격입니다. 그 공격이다. 그래서 수동적 공격은 일상생활에서 부부 간에도 많아요. 내가 가정부분에 보니까 많더고 수동적. 어떤 사람은 한쪽은 월급을 갖다 주었다 하고 부인은 안 받았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갖다 주기는 갖다 줬는데 봉투만 갖다 줬어. 갖다 주고 안에 내용은 없고 전부 다 미리 쓴 거 다 써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부부 간에.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몇 달 동안 말을 안 하는 거. 그럼 상대방이 죽어요. 말 안 하면. 근데 그거는 말을 아니함으로 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수동적, 공격이, 된다. 수동적 공격은 여러 형태로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코리아나에서 12시에 만나자 해놓고는 몇 시에 나갑니까? 한 몇 시쯤 나갈까요? 예? 예? 1시나 2시쯤 가가지고 또 그냥 나타나지도 않고 저 녀석이 무슨 괴로워하고 있나 상대를 보고는 슬쩍 나타나고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 약속 시간 어기는 사람은 수동적 공격자입니다. 되게 수동적 공격. 약속을 어겨요. 그거는 그냥 어기는 게 아니고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어기는 수도 있지만 대개가 마음속에는 공격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동적 공격이 아니라 실제 공격하는 거. 액팅 아웃입니다. 액팅 아웃. 행동으로 공격 행위를.
그 상대를 아주 뭐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거나 또 상대를 갖다 자리에 못 있게 막 진정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액팅 아웃이고,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다투거나, 죽기 살기로 다투거나, 결국은 양쪽 다 파멸하거나, 파멸. 이런 것들이 증오감을, 자기가 느낀 증오감을 밖으로 내어뿜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오감을 가지고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 한 그룹이 있어요. 밖으로는 절대 표시 안 하는데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예?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이건 즉 크게 말하자면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그룹이라.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공격 심리나 증오감을 자기에게다가 내어붓는 현상이 우울증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안 먹기. 무단히 뭐 입맛 없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 이건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숨도 제대로 안 쉬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도 천천히 쉬고 하는 사람.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숨부터 천천히 쉬어. 그건 자기 학대에서 자기가 잘못돼서 죽기를 바라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성을 섹스에 대해서 의욕을 잃게 됩니다. 성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됩니다. 성은 항상 프로이트는 리비도, 즉 성이 모든 생명력이라 그랬는데 그 말도 맞지만은 남녀 간의 성도 어느 단계까지는 거의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이 내려가요. 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내려가가지고 그런 성을 가지는 것을 거부하고 이래 되면 생기가 또 떨어지게 된다. 생기가 바이탈리티가 떨어지고 항상 그 사람 만나면 어딘가 그림자가 있고 우울해 보이고 가라앉아 보이고 생기가 없어. 생기가. 사람이 생기가 나야 되는데. 세 번째는 물론 일할 맛이 없습니다. 일할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기를 싫어하고 학생 같으면 공부를 안 하고 어디에 앉아있나요? 공부를 안 하고 어디에 앉아있죠? 오락실에 가서 앉아있거나 또 만화방에 있거나 그래서 일할 사람이 이성에 제일 그 인간에게 기쁘게 하고 행복을 주는 거는 일하는 기라 그랬죠? 그렇지 않았나요? 일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라 그랬는데 그런 일할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돼요. 아니, 늘 보면 방구석에 자고 있거나 안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또 졸면서 저 구석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할 맛이 일을 아주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동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노동도 좋고 육체 노동 뭐든지 일을 하는 게 좋은 일인데 이 맛이 없고 마침내는 살 맛이 없어집니다. 살 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살 맛이 없어지면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강에 가서 뛰내리거나 또 어디 가서 뛰내립니까? 아파트에서 뛰내리거나 말없이 자살해버리는. 또 자기 혼자 요새는 가기가 싫은지 동반자를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거나 안 그러면 하면서도 복수를 한다고 뭘 남겨놓고. 그렇죠? 내가 죽게 된 건 요 사람들 때문이다. 다 끌고 가는 거지. 자기 학대를 하는 그룹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나요? 여러분 이쪽에 안 보이나요? 그럼 이쪽으로 할까? 세 번째 그룹은 이 증오감이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증오감이 만성화되어 가지고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신체 증상. 그러니까 이 증오감이 아주 계속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증오감이 작용해가지고 신체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첫째,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냐면 신경통을 앓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신경통. 각종 신경통. 예를 들면 두통을 호소하거나 또는 근육통. 안 그러면 허리라든가 이런 어디 아프다는 사람은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오는 겁니다. 물론 일부는 기질적으로 오지만은 많은 경우 이 증오감이 신체에 들어간 겁니다. 또 관절통 이런 거. 관절. 그래서 관절이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남을 미워하는 증오감이 자기의 신체에 하루 이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서서히 만성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게 오고, 이런 온 몸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침까지 막 맞고 다니죠. 무슨 침을 맞습니까? 금침을 심지어 맞는 사람이. 왜냐면 금이 귀하니까 금으로 쑤시면 낫는다. 나중에 다이아몬드 침도 나올지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한 분 맞는데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부 정신적으로 전부가 대부분 정신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찰하면 변비증으로 옵니다. 변비증. 우리 임상적으로 관찰할 때 많은 변비증, 모든 변비증이 그런 건 아니죠. 많은 변비증은 이 정신적으로 증오하는 것이 자기의 신진대사를 갖다가 가로막는 현상이 오는데 변을 안 내보내기. 어릴 때는 안 내보냄으로 해서 어머니를 골탕을 먹였죠. 그렇지 않나요? 변을 안 내보내기. 또 변을 설사를 함으로 해서 군이체를 골탕 먹이기. 군이체 골탕. 변으로 가지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장난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변을 보름간 예사 안 받던 사람도 있죠. 있지 않았나요? 근데 요새는 변을 보겠지, 아마. 저 사람은 이제 척도가 변만 보면 지금 낫는 겁니다. 보통 보름 이래 안 보다가 이제 변을 보면은 낫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변처럼 돈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뿌리기. 돈을 물 쓰듯이 쓰거나, 돈을, 뭐, 시장에 가서 쓰기가 힘들면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한꺼번에 얼마를 날립니까? 예? 10억 날리거나 20억 날리거나. 그건 무의식에 변을 뿌리듯이 돈을 써버리는 현상이. 이건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말하자면,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개 고혈압. 고혈압과 심장병입니다. 고혈압과 심장병.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징후감이, 자기의 혈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혈관에 징후감이 들어가면 혈관이 수축됩니까? 늘어납니까? 수축돼요. 특히 말초 혈관이 수축돼. 수축되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모든 고혈압이 그렇다고는 못해도 70% 이상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혈류가 잘 못 흘러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 대개 심장병도 와요. 심장병도 와가지고 심장이 뛰있다 안 뛰있다 이러니까 자연히 이러다가 어느 날 심장이 스톱합니다. 스톱되면 어찌 되죠? 예? 뭐 가는 거지. 요단강 건너서 예? 감나서 만나리 이래 됩니다. 여기서는 만나기가 힘들고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치학회도 가면 막 화를 내고 또 얼굴이 벌개졌다가 그 다음에 또 한숨을 쉬고 크게 막 발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몇 사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 가까우면 충고를 해주고 싶은데 충고를 혹시 또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예? 그러고 싶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데리고 갑니다. 누가 데려가죠? 예? 염라대왕이. 염라대왕이 내가 근자에 느끼는 거는 그냥 연옥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방 돌아다녀요. 그럼 부하들을 불어가지고 샅샅이 보면서 잡아갈 사람이 없나. 그래서, 여지없이 데리고 가는다고 보는데, 예,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이라는 건 뭐냐? 죽음 속에 삶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무릅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혈압도 보면 증오 때문에 긴장이 오게 되고 긴장이 혈관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갖다가 불규칙하게 뛰게 하도록 불규칙하게 이 증오감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연히 신진대사도 정상적으로 안 가고 잘못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신적인 증오감이 만성적으로 된 것이 여자의 경우에는 불감증이 옵니다. 불감증. 남자의 경우에는 뭐죠? 예? 불능증이 와요. 불능증.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불감증이 와서 전혀 성에 대한 감각을 못 느끼고 이렇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보면 미워하되 특히 이런 여자는 남자를 미워해요. 남자를. 그래서 남자가 뭐 쟤까지 잘났다고 그래 이런 게 깔려 있어 마음속에.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남성에 대한 증오감이 불감증으로 이어져서 여러 생리적인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남성은 또 불능증, 예? 불능증이 있는데 이건 왜 오냐 하면은
그런 증오감이 왜 내가 이 아까운 물건을 여성에게 주고 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능증이 되고 사정지연증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묘한 또 쾌감을 느끼고 이런 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남성적, 여성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는 게 암입니다. 암. 그래, 암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이 현대의학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유력한 학설은 정신적으로도 온다고 하는 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 특징이 있어요. 첫째, 강박적인 사람. 문을 닫고도 또 닫았나 확인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만나면 또 얘기하고, 강박적인 사람이고, 또 남을 일을 갈고 있는 사람, 또 그러면서도 또 계속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어느 신체 부위를 학대할까 매일 그 연구라. 그래서 자기가 위를 선택하면 위암이 되는 겁니다. 또 전립선을 선택하면 무엇이 됩니까? 전립선 암이 되는. 그 선택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폐를 선택하는 사람, 또 간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도 전부 그걸 갖다가 우리 의학적으로 기관 선택이라 그럽니다. 기관 선택, 오르간 셀렉션이라 이렇게 말해요. 기관 선택.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도 무의식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병에 걸린 사람이 왜 내가 병에 걸릴 리가 있나?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실은 자기가 선택하고 있어. 그걸 우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병에 암에 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고 죽고 하는 것도 본인이 결정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